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홈트 실험실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최근에 구매한 태블릿을 리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 제품은 그 월드큐브의 헬로 G99라는 제품이고요. 제가 원래 사용하던 태블릿은 10인치 삼성 태블릿 A8이었는데, 갤럭시 A8. 10인치 태블릿은 조금 무겁기도 하고 상당히 그 사용상에 문제가 많아서, 일단 무겁기 때문에 한 손으로 웹툰을 보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자면 얘는 이제 한 손으로 들고 내가 원하는 웹툰을 볼 때 무게도 굉장히 가볍기도 하고, 그리고 화면 사이즈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 나이트런이 어느 정도 글자를 제대로 보고 그림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사이즈로 나와요. 이 나이트런 같은 경우는 네이버 웹툰으로 나오는데, 얘가 이제 휴대폰으로 보면은 이 글자나 그림을 인식을 못할 만큼 작게 나오니까 상당히 보기 불편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태블릿을 산 게 이 웹툰 보려고 샀어요. 그래서 8인치대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가방에 평소에 크로스백을 갖고 다니는데 거기에도 무난하게 들어가고, 10인치 때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크로스백 가장 많이 나오는 사이즈인 22cm에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8인치대를 사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한 손으로 들고 제어를 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케이스를 벗겼기 때문에 조금 미끄러져서 힘들지만, 얘가 이제 무언가를 사용할 때 사용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용도는 이 웹툰하고 뭐 카카오톡, 지금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화면 분할 모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그 이외에는 드리프트를 할 때 가장 많이 씁니다. 근데 이 태블릿을 처음 샀을 때 저는 이 태블릿에 대해서 리뷰를 할 게 아니라 이 태블릿을 개조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이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태블릿을 처음 샀을 때 이게 제가 쓰기 굉장히 번거로운 형태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이제 다시 설정을 이 태블릿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설정으로 바꿔볼게요. 시스템에서 지원되는 글꼴이나 아이콘 설정으로 화면을 설정했을 때는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 같이 가로 모드로 돌리더라도 가사가 지원이 되지가 않아요. 오른쪽 화면에 가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사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가사가 보이거나 카카오톡에서 이제 그 대화창 목록이랑 대화가 한꺼번에 보이는 모드를 스플릿 모드라고 불러요. 이 모드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태블릿 사용이 저는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 눕혀서 쓰는데, 가로로만 넣고 쓰는데 이것들이 한눈에 딱 들어오면 좋겠거든요. 분명히 충분한 공간도 있는데 기본 설정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덴시티라는 특정 그 화면을 제어하는 화면 크기를 조작하는 명령을 통해서 변경을 해주면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카카오톡도 스플릿 모드가 되고 YT 뮤직도 스플릿 모드가 지원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스플릿 모드하고 스플릿 모드가 아닌 거에서는 상당히 보이는 정보의 차이가 많아요. 왼쪽 아래에 나오는 거는 일반적인 가로 화면이고요. 가로 모드 화면. 스플릿 모드가 지원되는 가로 모드 화면은 오른쪽인데, 왼쪽에서 보면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가 기껏 해봐야 그 목록,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현재 플레이되고 있는 노래에 대해서만 볼 수 있고, 오른쪽 상단에서는 현재 재생되고 있는 노래와 가사, 그리고 트랙 관련 항목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바꾸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10월 4일에 이미 제가 이 태블릿을 변경할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작업을 하면서 블로그에 정리를 해놨어요. 블로그 링크는
아마 그 설명에다 달아 놓겠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준비물은 윈도우 PC든 맥 PC든 태블릿하고 USB로 연결해서 디버깅을 할 수 있는 PC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USB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태블릿은 뭐 변경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일단은 차례대로 그 구성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ADB라는 도구만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ADB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리고 이 태블릿에 대한 드라이버를 찾아서 넣는 것도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ADB를 먼저 ADB가 포함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먼저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하셔야 돼요. 다운로드가 다 됐으면 이제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대해서 셋업을 해줄 텐데 뭐 용량이 한 1기가? 2기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법 여유 공간이 필요한 편입니다. 설치は뭐 그냥 다음 눌러서 하면 다 되는 거니까 굳이 신경 쓸 게 없고요. 뭐 그냥 잘 모르겠으면 다 허락하고서 설치하면 돼요. 설치가 다 되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보이는데요. 뉴 프로젝트를 눌러서 신규 프로젝트를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 줍니다. 뭐 여기에서 뭔가 창이 계속 떠서 허용을 하라고 하면은 그냥 허용하시면 돼요. 뭐 딱히 건너뛸 거 없고, 그 다음에 툴에 들어가서 디바이스 매니저를 누르면은 현재 이제 그 디바이스가 연결이 되는데 보면 이제 그 버추얼이라고 해서 픽셀에 대한 기본 API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피지컬이 현재 연결된 디바이스거든요. USB 디버깅을 허용했더니 바로 나오네요. 뭐 아까 기본적인 것들을 다 액셉트를 했기 때문에 드라이버까지 이미 설치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툴스에 들어가서 SDK 매니저에 들어가서 보시면 안드로이드 SDK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컨트롤 C를 하셔서 윈도우즈 키와 R키를 같이 눌러서 실행에 POWR 파워쉘을 넣으시고, 그럼 이렇게 파워쉘 창이 뜨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CD 디렉토리를 이동하는 명령이에요.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안드로이드 SDK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플랫폼 툴스, 이렇게 플랫폼 툴스 안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ADB EXE라고 보이시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커맨드를 치는 겁니다. ADB 점 역슬래시 ADB, 이게 역슬래시가 원 마크거든요. 키보드에 엔터 마크 위에 있든지 보통 그렇습니다. 원자 표시고, 디바이스 목록을 보면 이렇게 디바이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커맨드도 어렵지 않고 뭐 몇 가지만 간결하게 치시면 돼요.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면은
density라는 거를 조절을 해줄 건데, 여기 커맨드 보이시죠? adb shell wm density.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320이 제가 이제 최적 해상도를 찾은 게 320이고요. 이렇게 커맨드를 치면은 adb shell 화면이 이제 그 해상도가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폰트 사이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조절을 한 것처럼 글을 써놨지만 실제로 그냥 화면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크기를 변경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보시면 저렇게 제어 버튼들이 두 개가 나와 있죠. 오른쪽에 하나, 그리고 가운데 하나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태블릿을 만든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UI가 그 원래 화면 밖에 버튼이 표시가 되게 잘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런처라는 거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해서 설치를 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런처를 좋아하고요. 깔끔하고 배경 디자인까지 변경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럼 오늘 태블릿에 대한 리뷰가 아닌 개조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